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주택경기 동향과 10개 건설사 재무실적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토부가 금일 발표한 11월까지의 주택경기 동향에 대한 내용, 그리고 태영건설을 포함한 주요 10개 건설사 재무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분양, 준공, 거래량, 미분양 현황을 발표가 됐는데요. 살펴보면 주택 인허가 측면에서 지역별로 인허가 내용을 살펴보면 22년도 11월 누계 기준, 23년 11월 누계 기준 비교를 해볼 경우 전국적으로 인허가는 마이너스 36.9%로 하락을 했고요. 서울의 경우도 인허가가 마이너스 41.2% 하락했습니다. 주택의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전국 아파트는 마이너스 33.8% 하락을 했으며 서울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15.8%로 인허가 실적이 하락하였습니다. 주택 착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2년 11월 누계 기준 대비 23년 11월 누계 기준 비교를 할 경우 착공량은 전국적으로는 마이너스 52.4% 하락을 했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65.8% 착공량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볼 경우에도 전국 아파트는 마이너스 52.4% 착공량이 줄었고요. 서울의 아파트도 마이너스 52% 착공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양과 관련돼서 공동주택 분양 전국적으로는 마이너스 37.3% 분양 물량이 하락했고요. 서울은 그래도 공동주택 분양이 플러스 2% 상승을 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볼 경우 일반 분양은 마이너스 41.6% 하락을 했고요. 조합원 분양도 마이너스 9.7% 분양 호수가 하락했습니다. 준공량을 살펴보면은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21.6% 하락을 했고 서울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48.9% 하락을 했습니다. 아파트 준공의 경우를 보면 22년 동기 대비 23년 11월 누계 동기로 비교를 하면 전국은 마이너스 19.2% 하락을 했고 서울의 아파트는 마이너스 58.9% 준공량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주택의 거래량 측면에서 전국적으로는 그래도 23년 11월 누계 기준으로 플러스 7.7%, 서울도 플러스 13.4% 상승을 했고요. 아파트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플러스 37.3%, 서울의 아파트도 플러스 140.9% 거래량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전국적인 미분양주택 현황은 이렇게 보시면 아래 전체 녹색 그래프를 보면은 지난 2009년에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많았다가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감소를 하면서 21년도 11월 정도에 미분양이 굉장히 없어졌다가 미분양이 다시 증가를 하면서 23년 1월 정도에 이렇게 피크를 한번 찍은 다음에 23년 1월 이후에는 전국적인 미분양 주택은 이렇게 감소,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11월까지의 주택 현황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상위 건설사들의 재무 실적 현황을 한번 보면요. 주요 건설회사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개 회사에 대한 것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각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IR 자료를 보고서 한번 이렇게 뽑아 본 건데요.
삼성물산서부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ENC, 포스코ENC,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그리고 참조로 태영건설도 한번 이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부채 비율이 85%에 22년 말 기준, 22년 말과 또 23년도 Q3 말 기준으로 같이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22년도 말 기준으로 삼성물산은 부채 비율이 85%, 현대건설 111%, 대우건설 223%, 현대엔지니어링이 부채 비율 측면에서는 82%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가 DLENC가 영업이익률이 플러스 6.6%로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22년 말 기준으로 256%로서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좀 높고요.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22년 말 기준 부채 비율이 484%로 상당히 이제 높습니다. 23년 Q3 말 기준으로 이제 또 살펴보면요. 부채 비율과 영업이익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우건설이 영업이익률이 이제 6.6%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엔지니어링이 부채 비율이 69%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GS건설이 이제 부채 비율이 250%, 전년 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GS건설이 부채 비율이 216%였었는데 23년 들어서는 부채 비율이 250%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GS건설은 22년 말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플러스 4.5%였었는데 23년 Q3까지의 누계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9%로 영업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롯데건설이라든가 호반건설 이런 데는 이제 비상장 기업이라서 재무실적 발표 자료가 잘 안 보입니다. 태영건설은 이제 부채 비율이 484%인데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3.5% 플러스로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도 태영건설은 부채 비율은 479%로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고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전년의 플러스 3.5% 대비 플러스 4.1%로 그래도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 좀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삼성물산에 대한 내용은 여기 뭐 자산, 자본, 부채, 매출액, 매출액이 43조 원, 부채가 27조, 이렇게 굉장히 이제 높은 숫자를 보이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삼성물산 안에는 이제 사업본부가 여러 개가 있죠. 그 여러 개를 이제 모두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애뉴얼 리포트 상에서는 그 사업 본부별로는 데이터가 안 보이고 이렇게 분기 보고서 같은 데를 보면은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 건설 사업 부문 22년 말 기준 데이터는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자산은 11조 원, 매출액은 14조 원, 영업이익은 8,700억 해서 삼성물산의 건설 사업 부문은 영업이익률이 전년도 22년 말 기준으로 플러스 6.0%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실적 보고서 상에 유동자산 총계가 좀 제대로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유동자산을 그래서 현금, 예금, 매출 채권까지 이제 합계를 한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영건설은 23년도는 23년 Q3 말 누계 기준으로 세전이익은 1,005억 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인허가, 착공, 준공 이런 것이 22년 대비 23년은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허가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36.9% 하락을 했고요. 착공량도 전년 대비 52.4% 하락을 했고, 준공량은 21.6% 하락을 했고, 그래도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은 그래도 전년 대비 37%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위축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공급 위축이 이제 지속되면 향후 금리 인하 혹은 경기 선순환 체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이제 그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겠는가 예상도 됩니다. 주요 건설사 재무 수준은 상위 건설사 대부분의 재무 구조는 전년 대비 23년도는 조금 양호해진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부채 비율이 256%로 좀 높은 수준이고, GS건설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22년 말 216%에서 23년 Q3 말 기준 250%로 부채 비율이 상승을 했고, 또 영업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태양건설 같은 경우 금일 이제 워크아웃 뉴스가 이제 계속 뜨고 있는데요. 영업 실적까지는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고, 또 PF 부실 등의 그 사유로 이 캐시플로우 유동성 자금이 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아웃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고요.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